와우. 이번 올림픽을 보고 미국인이 슈퍼히어로에 얼마나 야단법석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프로복싱에서도 지난날의 슈거레이와 같은 스타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슈퍼 챔피언은 있어도 슈퍼스타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지난 6월 15일 라스베가스에서 거행된 주니어 미들급의 진짜 챔피언 결정전은 헌즈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 결과가 미국의 링 비즈니스에 새로운 전개를 가져온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것까지도 없다. 시리에 빠져있는 두란이 17년간의 프로복서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데 반해 헌즈는 한 체급 위인 미들급의 무적 챔피언 마빈 해글러에 대한 도전이 클로즈업 되기 시작했다. 헌즈는 두란과의 대전이 끝난 다음 미드급으로 올려서 해글러에게 도전하고 싶다. 지금쯤 해글러는 나뭇잎처럼 떨고 있을 것이다. 하고 도전을 표명했다. 매니저인 에마누엘 스튜어트도 시합은 빠르면 10월이나 11월에 실현될 것이다. 하고 팬들을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시합이 정식 계약되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헌즈는 그 전에 일본의 미야라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또 1위인 우간다의 존 무가비와의 지명 시합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해글러와의 대전은 실현된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가 될 것 같다. 이 해글러와의 대전은 아마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개런티 문제는 가장 큰 난관이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현대를 대표하는 슈퍼 챔피언이지만 은퇴한 슈거레이 레너드와 같은 슈퍼 아이돌, 슈퍼스타가 아니다. 미국의 프로모터들이 대망하는 것은 저절로 큰 돈이 굴러들어오는 것 같은 카리스마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이지만 알리, 레너드의 시대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지난번에 헌즈와 두란의 대전은 처음에 사전 선전에서는 두 사람 합쳐서 1천만 달러 가까운 보수라고 했으나 시합 후 발표된 액수는 헌즈 180만 달러, 두란 160만 달러이며 더구나 프로모터는 적자라고 했다. 작년 11월에 해글러와 두란의 대전도 두 사람에게 1천만 달러씩이라고 허풍을 떨었으나 그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특별히 허풍을 떤 것이 아니라 퍼센티지 계약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적었던 결과인 것이다. 해글러와 헌즈의 대전에는 두 사람에게 1천만 달러씩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양진영의 희망액일 것이다. 마쿠의 입찰에서 프로모터가 제시할 최고액은 얼마일까? 슈퍼 아이돌인 레너드와 슈퍼 복서인 헌즈의 대결은 두 사람 앞에서 1,700만 달러라는 대금을 가져왔지만 슈퍼 챔피언끼리로는 그렇게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것 같다. 헤비급의 진짜 챔피언 결정전 홈즈와 제리 코에체의 대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린 것일까? 본래 같으면 6월 8일에 실현될 예정이었으나 프로모터인 JPD 스포츠가 지정 기일까지 권리의 일부를 쥐고 있는 돈킹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시합은 취소되었다. 그 후 관계자들 사이에서 여러 번 교섭을 하여 9월이나 10월에 남아프리카에서 거행될 것 같다고 한다. 이 옥신각신으로 새삼스럽게 분명해진 것은 홈즈도 역시 슈퍼 챔피언이긴 해도 슈퍼 아이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에 돈킹과 싸우고 헤어진 홈즈는 두 번 다시 킹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코에체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쥐고 있는 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마지못해 이전의 보스와 만나서 계약을 주고받았다. 새로운 시합지로서 말이 있는 남아프리카는 지금까지 홈즈가 인종차별 정책을 공공연하게 실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시합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던 곳이다. 이건 역시 홈즈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실현을 갈망하고 있는 WBA 챔피언 코에체어의 시합도 상대의 백인이라는 특성이 최대의 세일즈 포인트라고 하므로 더 할 말이 없다. 자칭 피플즈 챔피언은 마지막까지 상대의 인기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홈즈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챔피언을 결정하고 싶은 것이다.
하고 말하지만 이런 의의 있는 시합도 돈킹의 돈장난에 좌우되어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아무래도 실현되기 전에 김이 빠져버릴 것만 같아서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82년 6월의 시합에서 이 홈즈에게 1천만 달러를 가져다준 백인의 호프 쿠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자. 쿠니는 홈즈와의 대전에서 진 다음 여러 번 재기전을 결정해 놓고는 그 직전에 손이 아프다, 등을 다쳤다고 하면서 시합을 취소했다. 7월에 있을 예정이던 브라운과의 대전도 예상대로 백지화되었다.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받고 있다. 본인은 지금까지 재기전을 위해 25만 달러나 썼다. 절대로 할 작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들급 챔피언인 해글러에게 최근 WBC로부터 타이틀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빨리 1위인 시리아의 무스타파 햄쇼의 도전을 받으라는 것이다. 햄쇼 측은 법정에 호소하면서까지 재촉하고 있지만 당자인 해글러 쪽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해글러는 기대하고 있던 레너드와의 1,100만 달러의 시합이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큰 쇼크를 받고 금년 여름은 휴양하고 싶다고 장기 휴가를 할 생각으로 있다. 원래 햄쇼에게는 3년 전의 방어전에서 11라운드 TKO 승하고 있으며 하면 재탕 시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돈이 들어올 가망은 없다. 레너드와의 대전의 전초전으로서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기 싫은 것이다. 확고부동한 무적 챔피언도 상대의 인기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해글러와 마찬가지로 라이트 헤비급의 통합 챔피언인 마이클 스핑크스도 실력과 실적의 보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에 초조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스핑크스는 작년 3월에 당시의 WBC 챔피언 드와이트 블랙스턴과의 통합 타이틀전에 판정승을 거두어 챔피언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전 헤비급 챔피언인 레온 스핑크스의 동생으로서 알려졌던 25살의 흑인 복서도 겨우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기는 아직 멀었다. 블랙스턴과 약속한 리턴 매치의 기일과 장소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는 것도 고액의 보수를 지불하고 흥행을 맡아줄 프로모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도 스핑크스 개인의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이 라이트 헤비급이라는 체급 자체의 인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모험적인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라면 누구나가 생각하듯이 스핑크스도 역시 헤비급 전환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 라이트 헤비급에서 헤비급으로의 전향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렵다. 카르반체나 무어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명 챔피언, 보 포스터 등의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10명이 헤비급 챔피언에 도전했다가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필라델피아의 조 프레이저의 도장에서 WBC 챔피언인 팀 위더스푼과 그렉 페이지 같은 헤비급을 상대로 스파링을 쌓은 스핑크스는 그 내용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형 레오는 헤비급에서 크루저급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생 쪽은 반대로 체급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징크스를 깨뜨리고 헤비급 재패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떨지. 5월의 레너드 제 은퇴에 이어서 아이돌의 추락이라고 관계자들을 실망시킨 것은 6월 1일 리빙스턴 브랜블에게 14라운드 RSC로 져서 WBC 라이트급 타이틀을 내놓은 23살의 레이 맨신이다. 관계자들 중에서도 특히 큰 실망을 맛본 것은 당일의 링사이드에서 관전한 IBF 주니어 웰터급의 아론 프라이어와 WBC 주니어 라이트급의 액토르 카마초의 두 챔피언이었다. 모두 가까운 장래의 맨시니와 대전할 상대로서 빅머니 파이트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랜블의 승리로 기대가 어긋나 버렸으니까 말이다. 최근의 중량급에서 맨시니만큼 인기가 있는 복서는 없었다. 백인의 미남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왕성한 인파이트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고 하는 드라마성 같은 것이 가미되어서 맨시니의 인기는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앞날을 내다보는 프로모터들은 맨시니 대 프라이어,
맨시니 대 카마초라는 좋은 카드를 잇따라 준비했다. 카마초 같은 사람은 동킹에 얽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맨시니와의 대전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런 시합이 실현되면 300만 달러니 500만 달러니 하는 개런티가 손에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도 그 전에 브렌불과의 대전료인 100만 달러를 손에 넣은 것만으로 맨시니는 시합장에서부터 병원으로 운반되어 얼굴을 16바늘이나 꿰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너무나도 격렬한 시합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데미지의 축적이 걱정되어 주위의 관계자들 중에는 은퇴를 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본인은 브렌불과 대전에서 서륙하겠다고 우겨대고 있는 모양이지만 아무래도 15살부터의 맨시니의 링 상황에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인재가 풍부한 미국이라 하더라도 슈퍼 아이돌은 그리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끝으로 제2의 레너드라는 평판이 높은 아마추어의 거물 마크 브릴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20살의 흑인 복서는 LA 올림픽의 웰터급에 출전하여 육상의 칼 루이스나 여자 체조의 루 세턴과 마찬가지로 매스컴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은 슈퍼스타다. 이미 잘생긴 얼굴을 높이 평가받아서 영화 규율의 왕에서는 군주 역을 맡아 3만 달러의 출연료를 벌고 있다. 올림픽 전까지의 기록이 104승 1패라는 천재적인 것이었다. 슈거레이 로빈슨이나 프로이드 패터슨, 라스 로펌, 캐시어스 클레이 등의 위대한 복서들도 이런 훌륭한 전적은 남기지 못했다고 국제복싱연맹 아이바의 헐 회장도 절찬하고 있다. 금년의 골든 글러브 대회에서 사상 최초의 4연패를 달성한 브릴랜드는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 11월 15일 프로 데뷔전을 하기로 되어 있어 스타로의 길은 열려 있다. 그런데 7월 29일의 1회전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일어나서 관계자들의 가슴을 서늘케 했다. 캐나다의 웨인 고던을 상대로 한 제2라운드에서 고던이 밑전하의 본전이라고 힘껏 휘두른 라이트를 옆머리에 맞고 크게 비틀거렸을 때 레퍼리로부터 팔 카운터를 뺏겼다. 상대의 펀치를 피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에 가깝다고 하는 이 사나이로서는 보기 드문 미스였다. 그렇지만 냉정한 은전으로 브릴랜드는 위기를 벗어나자 3라운드에서는 반대로 고던에게 8카운트를 뺏어서 만장일치의 5대0으로 이겼다. 비록 예상대로 금메달을 따기는 땄지만 이 스탠딩 카운트의 일격이 장래의 활약에 조금 불안의 빛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브릴랜드의 헤비급의 펀치는 스파링에서 현재 프로 세계 챔피언인 WBC 웰터급 밀튼 맥그로리를 다운시켰다는 에피소드로부터도 분명하지만 190cm의 가는 몸 위에 실린 핸섬한 얼굴은 몹시 거친 프로의 펀처들의 습격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